따뜻한 작업실 조명이 그의 흐트러진 모습에 닿았습니다. 저녁 무렵 뇌졸중을 겪은 이 거장의 침묵 케어 시간이었습니다. 47세 예술가의 한숨이 깊어지더니 캔버스 아래로 무언가 솟아올랐습니다. 압도적인 그 창작 에너지에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여전히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네요. 애써 침착한 척 말했지만 10년 만에 느껴보는 묘한 끌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매일 이러네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붓을 정리하며 그의 흔들리는 시선을 마주한 순간 제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손으로 도와드릴까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프로젝트에 5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날 밤 52세 기록물 관리자와 47세 재능 있는 예술가 사이의 모든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이민주, 기록물 관리사입니다. 직업은 문서를 정리하는 일이에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딸을 키우며 이 일을 해왔죠. 처음엔 작은 서점에서 일하거나 식당에서 주방 보조를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으로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기록물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금은 15년 차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사별 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 없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연애고 뭐고 그런 감정 자체가 다 메말라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저 딸 뒷바라지하고 돈 벌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부였죠. 여자로서의 제 자신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게 유명 예술가의 개인 기록물 관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일당은 일반적인 직무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장기 전담이라 최소 3개월은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저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 중심가 외곽에 위치한 대형 저택, 예술가의 사적인 작업실로 향했어요. 저택 끝자락 복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쳐다보지 마, 첫마디가 그것이었어요. 말 걸지 말고 필요한 것만 하라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차갑고 거친 목소리였어요. 저는 이미 15년간 온갖 의뢰인을 다 겪었기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네, 불편하신 곳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담담하게 대답하고는 작업실 한쪽에 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택관리인이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이 의뢰인은 대한 현대미술계 거장 정태민 화백의 차남이라고 했습니다. 오토바이 과속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석 달째 침대 신세를 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의 과거였어요. 집안의 골칫거리였다고 했죠. 형은 가업을 잇는 후계자인 반면 이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방치되었고 술과 여자, 도박으로 집안 망신만 시켰다고 했습니다. 4년 전 이혼까지 했고요. 그래서 가족들도 병문안을 거의 안 온다고 했어요. 작업실을 둘러보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방문객의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꽃 한 송이, 과일 바구니 하나 없는 휑한 작업실이었죠. 이렇게 넓고 호화로운 공간인데 이상하게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도와드리려 했지만 의뢰인은 거절했고 척추 손상 환자는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자 시끄럽다며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돈 많은 망나니구나. 그래도 의뢰인은 의뢰인이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묵묵히 일을 시작했어요. 결국 정태민 의뢰인은 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자존심 상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도 참 불쌍하네. 겉으로는 재벌 2세지만 실제로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혼자 작업실에 갇혀있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문 기록물 관리사답게 묵묵히 제 일을 했고 의뢰인은 점점 저에게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요.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7시에 작업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의뢰인의 캔버스 위에 물감이 이상하게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텐트를 친 것처럼 말이죠. 의뢰인의 얇은 그림 도구 아래로 무언가가 아주 명확하게 솟아올라 있었거든요. 캔버스까지 밀어 올릴 정도로 큰 창작의 열정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5년간 관리 일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남자 예술가들의 경우 아침에 생리적 반응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렇게 크기가... 보지 마세요. 정태민 의뢰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 이제를 더 끌어당기려고 했지만 척추 손상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전문가답게 대응했어요. 괜찮다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며 붓교체를 계속했습니다. 붓을 갈기 위해 이젤 쪽으로 몸을 깊이 숙였을 때였어요. 정태민 의뢰인이 갑자기 시선을 천장으로 돌리며 숨을 참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매일 아침이 똑같았습니다. 제가 작업실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캔버스 위에 창작 에너지가 텐트처럼 솟아올라 있었고 정태민 의뢰인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태민 의뢰인의 반응이 유난히 심해졌어요. 얼굴이 새빨개지고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냐고 다시 물었지만 괜찮다는 대답만 들렸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 진행했어요. 등을 닫았고 다시 의뢰인을 바르게 눕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이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괜찮다고 빨리 끝내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물수건이 닿는 순간 의뢰인이 쉬는 듯한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에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민주.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이미 제 안에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4주째 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작업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고맙긴요. 사택에서 연락 와서 온 거예요. 가족 연락처에 제 번호가 남아 있더라고요. 수진 씨, 당신 그렇게 살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요. 가족들도 포기했잖아요. 누나도 한 달에 한 번 오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한 4년이 제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술, 여자, 도박.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죠. 의뢰인분, 물 좀 드릴까요? 네, 물컵을 건네는데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받으려던 컵을 제대로 잡지 못해 물이 조금 흘렀어요. 괜찮으세요? 물을 닦아드리며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의뢰인은 말수가 더 줄었어요. 며칠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방문객이 왔습니다. 정태민 의뢰인의 누나 정도은이었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나이에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여성이었습니다. 태민아, 누나다. 많이 힘들었지? 의사 선생님이 재활 잘하면 곧 완쾌할 수 있대. 네, 태민아, 정신 좀 차려라.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알아? 정도은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재활 열심히 하고 사람답게 살아. 술 끊고 제대로 된 일 좀 해봐. 노력할게. 노력이 아니라 꼭 해야 돼. 넌 이제 47이야. 언제까지 이럴 거냐? 미안해. 누나. 미안하다는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아닙니다. 제 일이에요. 정도은이 떠나고 나서 작업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정태민 의뢰인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정리 작업을 도와드리는데 의뢰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주 씨, 네, 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의뢰인의 자세를 바꿔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민주 씨,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말씀하시라고 대답했더니 요즘 저 때문에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제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더니 잘못한 게 아니라며 정태민 의뢰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주 씨가 너무 좋아요. 정태민 의뢰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주 씨가 몸 숙일 때 보였어요. 네, 뭐가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관리복 사이로 가슴이,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걸, 처음엔 우연이었어요. 정리할 때, 정태민 의뢰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정리 시간대 등 닦으실 때, 그때 완전히 보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기록물 관리사예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알아. 근데 저 진짜 힘들어요. 정태민 의뢰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반응하는데 혼자서는 할 수도 없고 3개월째 참고 있는데 미칠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업실 안에는 창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10년 만이었습니다. 사별하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자를 의식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도 여자인데 10년 만인데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이 돼서야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작업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태민 의뢰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민주 씨 의뢰인분. 아니 태민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거 한 번만이에요. 정태민 의뢰인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건 제가 의뢰인분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에요. 그럼 저도 솔직히 궁금했어요. 그 말을 하는 제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15년 기록물 관리사 생활에서 처음으로 윤리를 저버리기로 한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그날 밤 11시 야간 사택관리인 순찰이 끝나고 작업실에는 저와 정태민 단둘만 남게 됩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야간 관리인이 마지막 순찰을 마치고 복도의 불이 어두워졌어요. VIP 특실은 복도 끝자락이라 이 시간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저는 작업실 문을 조용히 잠갔어요. 민주 씨, 정태민이 침대에 누운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떨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준비해온 위생장갑을 꺼내 끼고 로션 한 통을 열었어요. 로션을 손에 덜어 제 체온으로 데웠습니다. 차가우면 의뢰인이 놀랄 테니까요. 시작하겠다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정태민의 몸이 움찔했어요.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진짜 크네.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침대에 앉은 채로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정태민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입술. 오래전 잊었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키스가 끝나고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보겠다고 말하려는데 정태민이 오늘 밤 여기 계셔줄 수 없냐고 물었어요. 15년 기록물 관리사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윤리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일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그저 돈 벌고 딸 뒷바라지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여자로서의 저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이름을 부르는 정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답하자 고맙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잘 자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태민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계좌를 알려달라며 5천만 원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되냐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밤 11시가 되면 저는 정태민의 작업실에 남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우리 사이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점심에 뭐 먹고 싶으냐는 정태민의 물음에 의뢰인이 드시고 싶은 걸로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껴안고 있었습니다. 기록물 관리사와 예술가라는 관계를 넘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30분이었어요. 평소보다 30분 늦은 시간이라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태민의 누나 정도은이었어요. 퇴원하면 연락하고 지내자는 정태민의 말에 그게 좋을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러냐는 물음에 대답했어요. 이제 새 출발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그냥 3개월간 곁에 있어준 기록물 관리사일 뿐이라고. 태민 씨가 정말로 다시 시작하려면 저 같은 사람은 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어요. 퇴원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태민의 가족들과 운전기사가 작업실에 왔어요. 이제 집에 가자는 누나 정도은의 말에 정태민이 조용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떠나기 전 정태민이 제게 봉투를 건넸어요. 정태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가시라고 말했어요. 휠체어가 작업실 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차에 타는 걸 지켜봤어요. 차가 출발하고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빈 작업실에 혼자 남았습니다.